시장에서 떠오르는 종목들 놓치지 않고 원샷 원킬로 잡아드립니다. 지금부터 내일장에서 상승 치트키가 될 종목들 점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시간 곽영훈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에서는 과연 어떤 종목들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을까요? 먼저 5위부터 만나보시죠. 미용 의료기기 업체 클래시스가 계절적 성수기 진입과 함께 4분기 실적 기대감 속에서 52주 신고가를 재차 경신했습니다. 오늘장 5%가량 오르면서 추가 상승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계속해서 4위도 만나보시죠. 정부의 차세대 배터리 기술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가운데 전고체 배터리 핵심 소재 기업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장중 상한가를 터치하는 등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3위도 만나보시죠. 바로 SPG입니다. 로봇 대장주 두산 로보틱스의 상승 랠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형님 따라 동생들의 질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SPG가 국내 1위 로봇 감속기 경쟁력을 뽐내면서 3%대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를 필두로 11월 들어서 로봇주 전반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SPG 역시 한 달 동안 주가가 30% 이상 상승했는데요. 자, 최근 로봇 관련 모멘텀도 있었지만 여기에 코스닥 150 편입 호재까지 더해진 모습이에요. 네, 이 부분은 수급적인 이슈로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로봇 관련 모멘텀 플러스 코스닥 150에 편입된다는 것은 주가 상승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돌아오는 12월 14일에 코스닥 150 정기 변경, 코스피 200 정기 변경이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만약에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에 편입된 종목들은 공매도가 허용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공매도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8개월간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나왔잖아요. 네. 공매도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수급이 유입되고 공매도도 금지되는 거니까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 또 패시브 자금이 유입된다고 하면은 주가는 상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패시브 자금 유입이 기대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SPG 주가가 더 활짝 필 수 있을지 여기서 곽영훈 대표님의 투자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사랑이 가득 담긴 표정을 들어주셨는데요. 네네. 추가 상승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SPG는 잘 아시는 것처럼 감속기 관련입니다. 그래서 SPG가 산업용 로봇 수요 증가함에 따라서 정밀 감속기 매출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게 핵심적인 요인이고 최근에 중대형 고정밀 감속기 현대차 미국 전기차 공장에 공급 이슈가 좀 나와 있죠. 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고 기존의 그 감속기 수요가 증가하면서 생산 능력을 기존 10만 대에서 올해 하반기에는 15만 대로 이렇게 증가가 네. 됐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고무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주목이 되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 중국 로봇 업체와 또 폴란드, 이스라엘, 터키, 미주 업체 등에도 영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 상당히 긍정적인 포인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적이 좋은 거네요. 그렇죠. 실적이 앞으로 좀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네. 네. SPG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는데요. 자, 사실 요즘 장세를 보면 포트에 로봇주 없는 사람들은 참 소외감을 느낄 것 네. 같습니다. 자, 연말을 앞두고 지금이라도 포트에 로봇주를 꼭 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곽 대표님의 숨겨둔 탑픽 종목 지금 공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뭐 로봇 관련된 종목은 엄청나게 많아요. 네. 그거 다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볼 때는 가장 대표성 있는 종목 두 종목만 딱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대표성인 종목 두 종목을 선정하는 이유는 대기업에서 계열사라는 거죠. 그런 네. 측면에서 재무적 안정성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잘 아시는 것처럼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최근에 두산 로보틱스가 주가가 굉장히 핫하잖아요. 네. 왜 핫하냐면 연기금 쪽에서 수급이 들어와줘서 핫한 거예요. 이제 연기금의
자금의 성격은 장기 투자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좋고 두산 로보틱스는 협동 로봇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로 많이 알려져 있죠. 2027년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35% 성장할 것으로 보는 시장의 핵심적인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두산 로보틱스 당연히 보셔야 되고요. 네. 이제 두 번째는 휴머노이드 관련된 부분인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반드시 봐야 된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이 투자한 회사죠. 그래서 삼성의 로봇 AI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개발 착수 소식에 최근 핫하게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되고 이재용 회장의 휴머노이드 로봇 반도체 투입 이런 또 명이 또 있었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주가가 상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보시는 거죠. 딱 두 종목만 보셔도 전혀 네. 문제 없고 기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감속기 SPG 함께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그럼 말씀드립니다. 총 세 종목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하나만 봐야 된다면 어떤 거 보면 하나만 좋아요?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삼성그룹에 있는 기업이 네. 탄탄하고 IMF 때도 사실은 네. 모든 기업이 그 재무적으로 어려울 때 삼성그룹만이 재무적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네. 네. 자, 두산 로보틱스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의견 주셨는데요. 자세한 매매 전략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백발백중 목요일에 검색해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또 다른 핫 종목 바로 만나볼까요? 네, 2위는 대상홀딩스 우선주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테마주가 급등세를 나타냈는데요. 최근 한동훈 장관과 배우 이정재 씨가 저녁 식사 후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면서 대상홀딩스 우선주가 27일부터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1위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볼까요?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출시를 앞두고 LNF가 최대 수혜주로 주목받으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날 급등에 이어서 오늘도 4%가량 상승하면서 관심을 받았습니다. 자, LNF 주가가 이번 주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테슬라 관련 이슈도 있었지만 내년 1월 코스피 이전 상장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더해진 것 때문이겠죠? 네. 그렇죠. 코스피 이전 상장을 하게 되면 상당히 이제 호재로 이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일단 그 코스닥에서 코스피 쪽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네. 코스피 200에 바로 편입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공매도의 대상이 안 되죠. 물론 공매도 제한 조치가 있기 때문에 관련성은 없습니다만은 더불어서 좀 더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코스피 시장 쪽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이 거래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면서 시장에 대한 어떤 재평가가 나오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개선이 되면서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금 조달이 훨씬 더 용이하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LNF가 긍정적인 지위를 갖게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공매도의 표적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 후에 한 6개월간은 회사가 상당히 자유롭기 때문에 주가가 상방향으로 긍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전 상장한다 해가지고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네. 기업에 대한 어떤 성장성이 입증이 돼야만이 올라갈 수 있다. LNF는 많이 빠져 있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볼 때는 긍정적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LNF 주가가 워낙 많이 하락한 상황이라서 네. 반등 추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상승이 이어질 수 있을지 곽 대표님의 투자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힌트를 좀 알려주셔가지고 뭔지 알 것 같긴 한데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이번에도 사랑이 넘치는 표정 들어주셨는데요. 네.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많이 빠진 것만큼 매력적인 건 없어요. 근데 기존에 LNF가 주가가 좀 많이 빠졌던 이유가 수익성이죠. 수익성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뭐 출하 부진이라든가 판매 단가의 하락으로 인해서 좀 부진했고 4분기도 좀 부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수직 계열화 작업이 진행 중에 있는 거죠. 그런데 수직 계열화 진행 작업이 좀 더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피어 그룹 중에서는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이 부각이 될 수 있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장기 공급 계약과 해외 진출의 모멘텀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LNF는 지금 시점에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과 함께 다시 한 번 더 장기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부각됨에 따라서 주가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LNF에 대한 정확한 분석 들어봤는데요. 더 자세한 매매 전략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백발백중 목요일에 검색한 후 친구 추가하셔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곽영훈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자신의 원칙에 맞춰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